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2025년 전망 보고서들, 이걸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네, 삼성증권, 31PWC, 현대경제연구원, 또 한국은행, 국립외교원 보고서까지 아주 다양하게 있죠. AI 기술 쪽도 있고요. 맞아요. 정말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 이 방대한 자료들 속에서 내년의 핵심 흐름, 또 주목해야 할 변수들 이런 걸 딱 뽑아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당신이 내년은 대략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하고 감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요. 네, 다들 불확실성이 최고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도대체 뭘 봐야 할지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여러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2025년을 격변 그리고 불확실성의 해로 보고 있어요. 격변과 불확실성. 네, 특히 가장 큰 변수는 역시 미국 대선 결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가능성, 국내 외교관 보고서도 이걸 핵심 변수로 봤고요. 아, 그게 역시 제일 크군요. 그렇죠. 이게 글로벌 경제 또 정책 전반에 엄청난 파급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하긴 보고서들을 봐도 트럼프 2.0이 가져올 변화, 특히 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 증대, 이걸 많이들 걱정하더라고요. 맞습니다. 3일 PwC 보고서는 시장 기대와 달리 실제로는 성장률이 떨어지고 또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하락도 좀 더딜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던데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서도 글로벌 관세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이게 세계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관세 전쟁이라니 좀 무섭네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런 글로벌 둔화 우려 속에서도 미국만은 좀 달라요. 소위 경제적 예외주의라고 할 만큼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국만 괜찮을 수 있다고요? 네, 다른 나라들은 어려워도 미국 경제는 나홀로 괜찮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미국과 비미국 간의 경제 격차를 더 벌릴 수 있습니다. 미국만 괜찮고 나머지는 힘들어진다. 이게 그럼 한국 경제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게 문제죠. 31PwC랑 현대경제연구원 모두 한국 경제 성장률이 시장 예상보다 낮은 1% 후반대, 여기에 머물 수 있다고 보고요. 1% 후반대요. 생각보다 낮네요. 네, 그리고 원달러 환율도 계속 높은 수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부담이 커지는 거죠.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은 인내하는 소비자들이라는 트렌드를 지적해요. 인내하는 소비자들. 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은 더디고 물가는 부담되니까 소비자들이 정말 꼭 필요한 것 위주로 지갑을 닫고 허리띠를 졸라매는 거죠. 이 모습이 내년에도 이어질 거다, 이런 분석입니다. 결국 내수도 계속 어려울 수 있다는 거네요. 좀 답답하게 들리기도 하고요. 혹시 국내 정치 상황도 변수인가요? 네, 그것도 중요합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 이게 경제 심리를 위축시키는 이른바 부의 정치적 경기 사이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요. 부의 정치적 경기 사이클? 그게 뭔가요? 쉽게 말해서 정치 불안이 기업 투자나 소비 심리를 얼어붙게 만들고 그게 실제 경제 성장까지 끌어내리는 현상이죠. 이런 경제 외적인 요인도 무시 못합니다. 경제 외적인 요인. 그렇다면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나온 초고령 사회 문제. 이것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고령층 근로 필요성은 알겠는데 과거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위축시켰다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떡하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보고서에서는 법정 정년을 바로 늘리는 것보다는 퇴직 후에 재고용하는 방식, 이걸 우선 고려하고 좀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게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제언합니다. 재고용 방식이요? 네, 노동시장 구조 개편이라는 큰 근림 안에서 풀어야 할 숙제죠. 그렇군요. 한편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도 ESG 경영 기조는 계속될 거라는 전망이 많아요. ESG는 계속 가나요? 트럼프 2.0 변수 같은 게 있어도요. 네,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면 그런 정치 변수가 있더라도 유럽 중심의 규제 강화라던가 또 녹색 금융시장 성장 때문에 ESG 흐름 자체는 이어질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군요. 규제의 힘이 크네요. 특히 전환금융이나 생물 다양성 크레딧 같은 새로운 이슈들이 주목받을 거라고 해요. 탄소 감축 어려운 산업의 전환을 돕거나 생태계 보전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전환금융, 생물 다양성 크레딧, 새로운 개념들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의 거대한 흐름,
AI, 이걸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현대경제연구원은 이걸 아예 새로운 패권 경쟁이라고까지 표현했더라고요. 맥스봇 같은 AI 전문 보고서들을 보면 2025년에는 AI 적용 분야가 확 넓어진다면서요. 맞습니다. AI는 이제 단순 기술을 넘어서 국가 경쟁력, 안보의 핵심 요소가 됐어요. 2025년에는 특히 멀티모달 AI가 더 발전할 겁니다. 멀티모달 AI요? 네. 글, 이미지, 소리 같은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해하고 처리하는 AI죠. 이게 더 발전하고 금융, 제조, 소매 같은 산업 현상에 AI 도입이 아주 빨라질 거예요. 와, 정말 빠르게 변하네요. 미국 기업들 투자액도 엄청나던데요. 670억 달러인가? 네, 그 정도 예상되죠. 관련 시장도 2027년에는 거의 1조 달러 가까이 커질 거란 예측도 있고요. 1조 달러. 다만 이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AI 윤리 문제라던가 또 AI 데이터 센터가 쓰는 전력량, 이런 에너지 소비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보면 2025년은 정말 정치, 경제, 사회, 기술 모든 면에서 큰 변화와 불확실성이 예상되는 한 해네요. 트럼프 2.0, 글로벌 경제 둔화 가능성, 국내 저성장과 구조적 과제들, 그리고 AI 혁신의 가속화까지. 와,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했을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건 뭘까요? 결국 핵심은 전략적 적응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냥 버티는 게 아니고요. 전략적 적응력? 네, 수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본질적 가치, 또 장기 목표가 뭔지 중심을 딱 잡아야 해요. 보고서들이 공통적으로 경고하는 위험들, 무역 갈등이나 부채 같은 것들은 철저히 관리해야겠죠. 네, 위험 관리는 기본이고 그러면서도 AI나 ESG, 아까 말한 전환금융 같은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잡을지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연구원 보고서도 기업 가치를 높이고 투자 문화를 성숙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고요. 위험 관리와 기회 포착, 이 두 가지 균형이 필요합니다. 균형이 중요하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당신의 2025년을 준비하시는데 작은 나침반 같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랬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이렇게 예측 불가능성이 일상이 된 시대에 우리는 미래를 준비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를 좀 다시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어쩌면 정해진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능력보다 어떤 미래가 오든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그 능력 자체가 가장 중요한 준비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